그 바탕화면에 보시면은 지금 프로테우스라고 이렇게 그 되어 있는 화면이 있고요. 아마 이런 바탕화면 상에서 이렇게 그 원자 모양으로 되어 있는 아이콘이 있을 겁니다. 요걸 더블 클릭을 해서 한번 실행을 해 주시겠어요? 그러면은 아마 이렇게 창이 뜰 겁니다. 자, 화면도 올라왔나요? 네. 자, 우선은 화면이 이렇게 올라왔으면은요. 우선은 여러분들 화면을 자, 여기 위에 있는 자, 집 모양을 기준으로 하면은 좀 보기가 편해요. 혹시 어디 클릭하는지 기억나니? 자, 여기 보시면 스캐니티 캡처라고 보이나요? 바로 옆에 파란색. 자, 요거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회로 도면을 그릴 수 있는 이제 도면 창이 나타납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 스위치 회로를 갖고서 이제 논리 게이트를 구성하는 거를 이제 프로테우스를 통해서 한번 진행을 해볼 거예요. 자, 우선은 기본 화면은 창인데 우선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것 중 하나가 저는 이게 개인적으로 여기 있는 이 바탕화면 색깔 별로 안 좋아해요. 그래서 이 바탕화면의 색깔을 흰색으로 좀 바꾸려고 합니다. 요거 혹시 기억나시나요? 어, 템플레이트에 셋 디자인 컬러스. 자, 상단 메뉴 중에서 자, 템플릿에 보시면은 셋 디자인 컬러스라고 나왔습니다. 이거 클릭하시면은 화면이 나오고요. 이 화면에서 자, 페이퍼 컬러 요거를 클릭을 해서 수정을 합니다. 흰색으로 바꿀게요. 자, 페이퍼 컬러 이게 영국 프로그램이 있어요. 단어를 이런 단어를 씁니다. 자, 오케이 누르면은 흰색으로 종이가 바뀔 거예요. 자, 그리고 여기 이제 그리드 표시가 하는 게 템플릿의 밑에 보시면 토글 그리드라고 나오거든요. 요거를 눌러주시면은 그리드가 점이랑 선으로 바뀌어요. 근데 회로 제작할 적에는 그려놓는 게 여러분들이 조금 더 편할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거 안 하고 하겠습니다. 예, 전 좀 잘해요. 자, 우선은 여러분들 지난 시간에 했었던 걸 다시 한번 좀 복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스위치 회로를 갖고서 저희가 이제 논리 게이트랑 동일하게 한번 회로를 구성을 해봤습니다. 기억나시죠? 네. 그래서 한번 자, 회로를 어떻게 해서 이제 제작하는지 이걸 한번 좀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기본적으로 부품을 불러내기 위해서는 저기 화살표 밑에 있는 자, 컴포넌트 모드를 클릭을 먼저 하십니다. 그러면은 밑에 보시면은 뭐 픽 디바이스가 나오고요. 라이브러리 디바이스가 나오는데 이 픽 디바이스의 P 버튼을 누르시면은 부품을 불러올 수 있는 창이 나와요. 자, 픽 디바이스가 나오고요. 자, 우선은 저희들이 지금 쓰고자 하는 부품들을 한번 좀 불러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저항을 먼저 불러볼게요. 저항은 RES라고 치면은 하나가 나옵니다. RES. 자, 그 다음에 부품을 불러낸 다음에 더블 클릭을 해주시면은 부품이 여기 등록이 될 거예요. 더블 클릭했을 때 등록이 됐으면은 다음 단계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저희가 LED를 한번 넣어볼게요. LED. 근데 LED는 종류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LED 빼기 눌러주시면은 저희가 사용하는 것들이 주로 나오는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추천했었던 거 무슨 색깔인지 혹시 기억나세요? 네, 맞아요. 노란색입니다. 노란색을 LED 옐로우를 더블 클릭을 하겠습니다. LED가 색깔별로 소비 전력이 조금씩 틀려요. 자, 이런 것들도 아마 여기 있는 반영이 좀 됐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들어가야 될 게 저희가 스위치가 들어가야 됩니다. SWITCH. 저거 잘 못 찾더라고요. 이렇게 찾으면 밑으로 쭉 한번 내려보겠습니다. 내려본 상태에서 보시면은 아마 맨 아래쯤에 나온 것 같아요. 스위치. 자, 스위치 더블 클릭합니다. 더블 클릭해서 자, 등록이 됐는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스위치 등록됐습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필요한 게 자, 우리가 전원을 한번 좀 찾아보도록 할게요. 전원은 여기 배터리라고 치면 나오긴 하는데 우선 요거는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이에요. 근데 우선은 CAD로 구성을 하기 때문에 좀 그 배터리보다는 모양새가 조금 예쁜 것 중에 셀이라고 있습니다. 셀. 배터리는 셀을 여러 개를 묶어가지고 우선 구성한 거라고 생각해서 여기서 아이콘을 그렇게 만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셀이라고 있는데 요거를 더블 클릭해 주시면은 또 마찬가지로 등록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요걸 갖고서 우선은 한번 회로들을 한번 구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다 등록이 됐으면 OK 버튼을 누르고요. 자, 마우스에 지금 이렇게 포인트가 나오는데 휠을 올랐다 내렸다 하게 되면은 좌측에 상단에 보시면은 이 페이지 나 있는 구성면이 확대가 되거나 축소가 돼요. 이게 지금 크게 보느냐 작게 보느냐 이렇게 되는데 이거는 부품을 하나 올려놓으시면은 아마 여러분들이 가독성이 조금 느껴지실 겁니다. 그래서 우선은 부품을 한번 좀 올려볼게요. 자, 여기 보시면은 컴포넌트 모드 클릭된 상태에서요. 우선은 셀 한번 올려볼게요. 셀을 마우스 왼쪽 버튼 클릭해 주신 상태에서 여기서는 클릭이지 드러그가 아닙니다. 클릭해 주신 상태에서 이 화면에서 마우스 왼쪽 버튼 한번 눌러보시면은 부품이 이렇게 등록이 돼요. 네, 도면에 올려놓을 수 있게 만들어지는데 이게 어느 정도 크기에 맞게 마우스 휠로 조절해 주시면은 좀 간단하게 진행하실 것 같아요. 자, 이 정도 크기면은 적당할 것 같아요. 이 정도면. 자, 우선 도면에다가 부품은 얹어 놓겠습니다. 셀. 자, 그 다음에 지금 보시면은 LED. 자, LED는 잘 기억해야 될 거. 자, 배터리가 그 다음에 LED가 있는데 잘 보시면은 이게 이렇게 돼 있을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봤을 때는 이 방향으로 돼 있는 게 맞습니다. 지금 화살표라고 그냥 표시를 할게요. 여기 보시면은 지금 이렇게 모양새가 되어 있는 이 화살표의 방향과 전류의 방향이 같으면 순방향이에요. 순방향이라고 하면은 자, 전원이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연결될 수 있도록, 즉 화살표의 시작점이 플러스 그다음에 끝점이 마이너스 쪽으로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전류가 이렇게 흘러가는데 지금 이 전류의 방향과 극성이 맞게 표시가 되어 있으면은 우선은 순방향으로 연결한 겁니다. 자, 그러면 RES 저항은 요 정도쯤에 한번 연결해 볼게요. 자, 그리고 스위치가 있습니다. 스위치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연결할게요. 배치를 이렇게 배치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부품의 배치는 다 끝났습니다. 만약에 부품을 잘못 연결했습니다. 그러면은 부품을 클릭해 주신 다음에 드래그 해 주시면은 이동이 가능해요. 자, 이 상태에서 이제 배선 한번 좀 진행을 해 볼게요. 자, 배선은 부품이 이제 그 끝점에 이렇게 가까이 되게 되면은 그 마우스 포인터가 초록색으로 바뀌어요. 보이죠? 네, 그래서 여기 있는 끝점에서 마우스 클릭을 간단하게 딱 한 번만 눌러줍니다. 한 번 눌러주시고 이거 마우스를 쭉 가져가는 게 아니에요. 한 번 눌러주시고 마우스를 그대로 이동합니다. 그러면 선이 이렇게 움직여져요. 그리고 이동하고자 하는 선의 위치까지 이동해 주신 다음에 마우스 끝점을 클릭해 주시면은 이렇게 연결됐고요. 마우스 왼쪽 눌러주시고 마찬가지로 왼쪽 클릭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끝부분 연결해 주시고요. 클릭해 주시고요. 끝부분 연결해 주시고 클릭해 주셔서 이렇게 회로도를 만들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우선은 여기 있는 동작 여부에 관련돼서는 잠깐만 지금 여러분들한테 요거는 여러분들 그 제가 설명이 다 끝난 다음에 한번 진행을 할게요. 네. 자, 혹시 여기까지 우선은 진행을 한 거라고 좀 판단을 하겠습니다. 자, 못한 사람이 있으면은 제가 이따가 돌아가면서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자, 얘는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규칙을 규칙에 맞춰가지고 회로를 제적하지 않는 이상은 아무래도 이제 원래 우리가 실제로 사용하는 것보다는 다른 결과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선은 기본적으로 그 모든 시뮬레이션 프로그램 안에서는 접지가 반드시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표시해 주려고 해요. 자, 보시게 되면은 접지를 표시하기 위해서 이렇게 보시면은 손가락 두 개가 이렇게 겹쳐져 있는 터미널 모드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 한번 클릭해 주시겠어요? 터미널 모드. 터미널 모드를 클릭하면은 여러분들이 ORCAD에 진행했었던 것처럼 G 버튼 눌렀을 때 이렇게 클릭됐던 것처럼요. 자, 그라운드를 눌러주시고요. 자, 그라운드를 눌러주시면은 해당되는 위치에 마찬가지로 그라운드가 표시가 될 겁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엇갈리는 것 중 하나가 요 그라운드를 못 찾아가지고 요 배터리를 연결해 준 건데 이렇게 연결해 주시면 안 돼요. 자, 이렇게 우선은 연결해 보겠습니다. 지금 여러분들한테 설명드리는 이 프로그램에서의 가장 큰 장점이 뭐냐면은 얘는 리얼타임 시뮬레이션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시간으로 여러분들이 변화되는, 그러니까 실시간으로 얘의 회로의 동작을 눈으로 이제 확인해 볼 수 있는 자, 이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스위치가 있으면 스위치를 열고 닫음에 따라서 여기 있는 LED가 들어오고 안 들어오고 이런 것들이 눈으로 관찰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지금서부터 이제 회로를 구성을 했으니까 시뮬레이션을 돌려보면은 동작을 할까요, 안 할까요? 동작을 안 합니다. 자, 여기서 동작을 안 하게 되는 이유가 두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 뭘까? 네, 맞아요. 전압입니다. 잘 알고 있습니다. 자, 전압은 제가 여기서는 그냥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5V로 바꿔줄게요. 여러분들도 바꿔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항이 너무 커요. 저항이 너무 크기 때문에 전류가 흘러갔을 때 지금 전류에 따라서 여기 있는 이 부하가 힘을 달리할 텐데 전류가 너무 작아서 여기 불을 비춰줄 수 있을 만큼의 그런 힘은 안 되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가 문제가 뭐냐면은 저항이 너무 커요. 저항이 너무 크게 되면은 전류가 흘렀을 때 이 부하가 낼 수 있는 힘이 작아요. 근데 얘는 부하가 낼 수 있는 힘이 빛이에요. 빛이 작다라고 하면 불이 안 나온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럼 이 저항의 크기를 자, 200으로 바꾸게요. 그냥 200. 그럼 여기서 하나 얘기될 수 있는 게 뭐냐면은 선생님 그러면 저항이 없으면 되잖아요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죠? 근데 저항이 있으면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은 얘가 허용할 수 있는 전류의 범위가 있어. 그러니까 얘가 일정 범위의 전류가 벗어나게 되면 어떻게 될까? 타요. 그래서 그거를 조절해 주기 위해서 이 저항이라는 게 있는 거야. 네,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자, 이렇게 맞춰졌으면 좌측 하단에 한번 볼게요. 자, 여기 플레이 버튼이 있는데 보이나요? 플레이 버튼. 자, 플레이 버튼 눌러봅니다. 자, 그럼 플레이 버튼이 눌러지게 되면은 이제 애니메이팅에 관련돼 있는 이제 실시간으로 지금 저희가 리얼타임으로 시뮬레이션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나와요. 자, 이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스위치를 한번 닫아 보면은 점등이 됩니까? 네, 점등이 되나요? 자, 우선 여러분들이 요거를 좀 확인해 주시면 될 거예요. 자, 이제 방송으로 다시 넘어가서 자, 여기 있는 이 스위치를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엔드 게이트가 동일한 동작을 하게 되는 자, 우리가 한번 회로를 구성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요걸 기준으로 한 거예요. 자, 우선은 시뮬레이션을 멈춰 주십시오. 좌측 하단에 보시면은요. 자, 여기 스탑 버튼이 있죠? 요걸 먼저 눌러 주십시오. 요걸 누르신 다음에 자, 회로를 이렇게 한번 수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여기 도선이 있죠? 우선은 여기 있는 이 화살표, 이 마우스의 마우스의 표시를 여기 지금 이제 화살표를 바꿔주신 다음에 이 도선 위치에다 올려놓으시면은 이렇게 빨강색으로 잡힐 거예요. 이 상태에서 오른쪽 버튼 두 번을 누르게 되면은 마우스 오른쪽 버튼 두 번을 누르게 되면 어떻게 될까? 없어집니다. 자, 여기다가 뭘 하나 추가할 거냐면요, 스위치를 하나 더 추가를 하겠습니다. 스위치. 아까 여러분들이 불러낸 스위치를 불러내기 위해서는 컴포넌트 모드를 클릭해 주시고 스위치를 요 위에다가 얹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얘를 직렬로 연결합니다. 자, 그리고 여기 있는 이 스위치에다 그냥 제가 로고를 표시를 한번 해볼게요. 텍스트를 하나 좀 얹어 놓습니다. 여기 있는 이 스위치의 이름을 A라고 한번 좀 만들어 볼게요. 자, 그리고 이거는 좀 괜찮은 기능인데 여기 있는 이 속성을 갖고서 여기다가 붙여 놓을 거예요. 자, 볼게요. 이 마우스를 왼쪽 클릭한 다음에 이 상단에 보시면은 이 블럭 카피라고 있어요. 보이나요? 이거는 이제 A 버튼을, 그러니까 A를 입력한 상태에서 얘의 속성을 그대로 갖고서 이제 문자를 찍는 메뉴거든요. 자, 여러분들 A를 하나 입력했습니다. 그리고 A를 입력했을 적에 여기 보시면은 이제 크기가 나와요. 이제 CAD상에서, 그러니까 제도라고 할게요. 제도. 기초제도에 보면은 글자의 크기는 글자의 높이를 기준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제 헤이트가 높이예요. 글자의 높이는 0.2인치. 0.2인치를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크기를 잡아놨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얘를 클릭한 다음에 자, 위에 블럭 카피를 눌러주시고 도장을 찍듯이 하나라 여기 위에다 꽂아주시고 그다음에 여기 하나 좀 찍어줄게요. 그래서 얘는 A, B 그다음에 Y라고 그냥 표시만 하는 거예요. 이건 시뮬레이션이랑 상관없어요. A와 B와 Y라고 얘기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요게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를 진리표로 한번 제가 구성을 해볼게요. 자, 마찬가지로 이 도장을 한번 찍어볼게요. 8개를 이렇게 한번 찍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그리고 A는 여기 보시면 왼쪽에 A라고 이게 2D 그래픽 텍스트 모드라고 있거든요. 요걸 클릭해 주시면은 마우스 위에다가 표시해 놓은 다음에 찍을 수 있어요. 글자를 쓸 수 있어요. 자, 제가 여기다가 진리표를 하나 좀 만들어 볼까 합니다. 여러분들도 이건 어렵지 않게 만들 수 있으니까 같이 따라해 보시면 돼요. 이거는. 자, 하나는 A고, 하나는 B고, 하나는 Y입니다. A와 B가 모두 다 열려 있을 때 이 상태를 0이라고 얘기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A가 열려 있고 B가 닫혀 있을 경우, 그 다음에 A가 열려 있고 B가 닫혀 있을 경우, 마지막으로 A와 B가 모두 닫혀 있을 경우, 요 네 가지를 이렇게 한번 보면서 얘기를 할게요. 자, 우선은 여러분들이 이 상태가 동일하게 나오는지에 대한 것들을 한번 좀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선은 여러분들이 요거 한번 좀 바꿔놓으시면 보기가 편할 것 같아요. 이거는 여러분들 뭐 만드는 건 어렵지 않죠? 따로 설명 안 드려도 되겠죠? 도장을 찍으면은 이 속성이 그대로 묻어와가지고 나중에 표시 수정하기가 편해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이 도장면을 알려드린 거고요. 자, 우선은 여기 옵션 하나만 좀 들어갈게요. 이거 지난 시간 때 이거는 수업 때는 얘기를 안 했던 것 같아요. 전류의 흐름을 좀 더 시각적으로 볼 수 있게 만들어준 게 있는데, 시스템이라고 메뉴를 먼저 한번 들어가 주시겠어요? 자, 이건 여러분들한테 지난 시간에 안 가르쳐 줬던 것 같아요. 자, 상단에 시스템이라고 메뉴가 있는데요. 이 메뉴를 쭉 보시면은 Set Animation 옵션이라고 나와요. Set Animation 옵션. 얘를 클릭해 주시면은 상단에 메뉴가 이렇게 뜰 거예요. 애니메이션 옵션이라고 나오는데 볼테이지 컬러, 그러니까 지금 전류와 전압이 바뀌었을 때 색깔 변화가 눈에 보여줄 수 있도록 체크를 해줄게요. 요게 체크가 된 상태에서 시뮬레이션을 한번 진행해 보시면은 아까랑 좀 다를 거예요. 자, 뭔가 좀 틀리죠? 색깔 변화가 좀 있어요. 얘를 전체를 다 돌리면은 실제 전류의 방향이 화살표로 표시가 됩니다. 혹시 여러분들 이렇게 되나요? 네, 그렇게 되면은 여러분 잘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지금 저는 이제 진리표를 이렇게 만들고요. 여러분들도 보시기 편하게 우선은 시각화를 좀 하고 있어요. 자, 저는 여기다 진리표라고 적어 놓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여러분 하나를 더 추가를 해보면은 우선 여러분들이 보시기 편하게 이렇게 좀 진행을 하면 되겠죠. 자, 우선은 0이라고 표시 있는 것은 스위치가 닫혔을 때죠. 스위치가 열렸다. 열렸을 때. 스위치가 열렸을 때가 지금 여러분들 지금 여기 논리의료상에서의 0인 상태고요. 스위치가 닫혔을 때. 스위치가 닫혔을 때가 이제 논리회로상에서 1인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요거를 같이 보면서 구분을 해주시면 되겠죠. 자, 여러분들도 한번 구성을 해보시면서 실제 동작이 이렇게 나오는지 같이 좀 비교해보면서 보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우선은 여러분들 지금 이렇게 회로가 구성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지금 이 진리표에 맞게 조건을 한번 갖춰가면서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A와 B는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고요. 아까 여러분들한테 잠깐 설명을 드렸는데 A와 B라고 하는 게 입력 변수가 되는 거예요. 즉 A와 B가 입력이 어떻게 됐냐에 따라서 Y가 변하게 되는 거거든요. 자, 수학에서 말하는 함수의 관계가 지금 이 관계예요. 그래서 우선은 여러분들이 A와 B를 어떻게 입력하느냐에 따라서 출력값이 어떻게 변하느냐를 눈으로 직접 확인해 볼 수 있는 거거든요.
자, 우선은 진리표에 맞춰서 첫 번째 조건인 A와 B가 모두 열렸을 때 과연 출력이 어떻게 나오느냐. 요 부분도 좀 이렇게 표시를 해야겠죠. 이거는 이렇게 표시하면 되겠다. 요거는 LED로 따로 두고요. 스위치 A와 B. 자, 스위치와 A와 B 같은 경우에는 스위치를 열고 닫았을 때 자, 이렇게 우리가 동작을 구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LED 마찬가지로 LED가 0이라고 됐을 경우에는 우리가 소등된 상태라고 좀 표시를 합시다. 이거는 점등이라고 쓸게요. 잘 구분이 안 되면은 켜짐, 꺼짐으로 한번 좀 여기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소등은 꺼짐. 자, 이렇게 한번 구분을 해놓고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자, 첫 번째 조건입니다. 자, 진리표의 조건에 따라서 첫 번째 경우, 지금 요 경우를 얘기하는 거죠. 자, 스위치가 모두 열려 있는 상태입니다. 자, 이 상태에서 우선은 회로를 돌리게 되면은 점등이 됩니까? 소등이 됩니까를 여러분들한테 한번 물어볼게요. 자, 이 상태에서 결과를 봤을 때 점등이 됐나요? 소등이 됐나요? 예, 맞습니다. 소등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은 요때에 요 A라고 적혀 있는 이 값은 0으로 바꿔줄게요. 그죠? 자, 그러면 이 두 번째 조건입니다. 자, A는 열려 있고요. B는 닫혀 있습니다. 지금 요 조건이죠? 자, 한번 동작을 시켜볼게요. 자, 우선은 점등이 됐나요? 소등이 됐나요? 예, 소등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상태도 마찬가지로 0이라고 적어볼게요. 자, 세 번째. 자, A가 닫혀 있고 B가 열려 있습니다. 이 상태는 우리가 어떤 상태라고 볼 수 있어요? 자, 전류가 이렇게 흘러갔습니다. 여기가 끊겨 있어요. 점등될까 소등될까? 소등이죠. 그죠? 맞아요. 예, 소등돼 있습니다. 자, 그럼 두 개의 스위치가 모두 닫혀 있습니다. 전류가 이렇게 쭉 흘러가려고 했는데 끊어진 부분이 없어요. 그래서 저항을 지나서 이렇게 LED까지 전류가 흘러갑니다. 그러면은 전류의 양에 따라서 점등이 되겠죠. 자, 우리가 이 상태를 논리 곱이라고 하고 엔드 게이트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조금 더 이제 구체적으로 봐야 될 게 뭐냐면은 자, 스위치를 닫았을 때는 전원이 공급된다는 얘기죠. 예. 자, 요거를 그대로 내비둔 상태에서 옆으로 제가 하나를 더 만들어 보겠습니다. 요거까지만 한번 진행해 볼게요. 자, 봐봐. 스위치 상에서 0과 1, LED 상에서 0과 1. 요거 잘 기억해 두세요. 자, 부품 하나를 더 추가할게요. 3분 안에 다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아. 자, 우선은 부품을 컴포넌트 모드로 돌려놓으신 다음에 두 개만 더 추가할게요. 자, 엔드라고 치면은 나오는 게 하나 있을 겁니다. 선생님 쓰다 보니까 기계 한글이 이렇게 막 나오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 한글 키 누른 상태에서 입력하면은 잘 안 나와요. 그래서 혹시나 만약에 여러분들이 부품을 불렀을 적에 제대로 품질 입력이 안 됩니다라고 이렇게 좀 문제가 발생되면은 한글 키 한번 눌러보시면 해결이 될 거예요. 자, 엔드라고 한번 쳐보겠습니다. 엔드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오죠. 밑에 마찬가지로 마우스 휠을 이렇게 내려보시면은 나오는 게 있을 거예요. 이거 더블 클릭해 볼게요. 엔드라고 등록을 해주시고요. 자, 요거는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데 로직 P라고 한번 해볼게요.
이게 로직 프로브거든요. 자, 로직 프로브. 자, 요거를 큰 거 밑에 보시면 로직 프로브 빅이라고 나와 있죠. 자, 요걸 더블 클릭해서 하나 등록해 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로직 B라고 로직 S 라고 치면은 로직 스테이트라고 나옵니다. 그럼 이 로직 스테이트를 더블 클릭을 해 줄게요. 그러면은 로직 프로브와 로직 스테이트, 엔드 게이트 이렇게 세 개가 나옵니다. 자, 등록이 됐다라고 생각을 하고 혹시 안 된 친구들은 제가 돌면서 볼게요. 네, 1분 안에 끝낸다. 볼게요. 엔드를 연결하시고요. 방향에 맞춰서 로직 스테이트와 로직 프로브를 한번 연결해 주세요. 이렇게 연결하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봐야 될 건 뭐냐면은 얘가 A고 얘가 B일 거예요. 그지? 얘가 A가 되고 얘가 B가 되고 얘가 Y가 되겠죠? 이 동작이 실제 우리가 스위치 회로로 만든 거랑 똑같은지를 확인해 보면은 우리가 스위치 회로를 통해서 논리 게이트를 구성했습니다가 구분이 되겠죠. A, B, A, B가 둘 다 있을 때. 딱 여기까지 했네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스위치 회로를 통해서 엔드 게이트를 한번 구성해 봤습니다. 여러분들 여기까지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자, 쉬는 시간이니까 다음 시간에 진행할게요. 오화 게이트는 엔드 게이트 구성했던 것처럼 동일하게 진행해 주시면 되는데, 자, 마찬가지로 부품을 불러오기 위해서는 컴포넌트 모드 있죠? 컴포넌트 모드 얘를 클릭해 주시고 픽 디바이스에서 OR이라고 한번 쳐보겠습니다. OR. 자, OR은 다행히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화 게이트를 더블 클릭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찬가지 확인 버튼 누르고요. 자, 그 다음에 로직 프로브와 로직 스테이트를 방향에 맞춰서 한번 다시 배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 상태에서 동작은 실제 동작을 시켜보면 어떻게 결과가 나올지는 감이 오죠? 예, 예. 자, 한번 볼게요. 제가 한번 시뮬레이션을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요거를 같이 한번 만들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여러분들 팁 하나 드릴게요. 제가 만들어 놨던 거 그대로 복사한 다음에 도장을 하나 딱 찍어가지고 그대로 밑으로 내려갈게요. 그럼 진리표 따로 안 만들어도 되겠죠? 예. 자, 이렇게 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진리표를 한번 수정해 볼게요. 자, A와 B와 그러니까 A와 B를 통해서 Y가 어떻게 변하는지 같이 한번 좀 보면서 진행하겠습니다. 이거 확대를 좀 하니까 이렇게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보기엔 좀 편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여기 있는 거는 다시 리셋한다고 생각하고서 여기 조건에 맞게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와 B에 대해서 둘 다 값이 0일 경우에 선 하나 좀 긋고 이렇게 보면은 좀 나을 것 같아요. 자, 둘 다 입력이 0일 경우에 출력이 어떻게 나옵니까? 시뮬레이션을 돌려보게 되면은 0이 나오죠. 그죠? 자, 그러면 A가 0이고 자, A가 0이고 B가 1일 경우에는 결과가 어떻게 나올까요? 자, 1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 진리표에 있는 값을 한번 수정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A가 1이고 B가 0일 경우에 자, Y에 대한 결과값은 어떻게 나올까요? 1이 나옵니다. 자, 그쵸? 자, 1이 나옵니다. 자, 두 값이 모두 1일 경우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대로 1이 나오겠죠. 자, 그러면 지금서부터 여러분들한테 과제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예. 스위치 회로를
이 회로를 여러분들이 참고하시고요. 이 회로가 이렇게 결과물이 나올 수 있도록 우리가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스위치 회로를 A와 B의 형태로 구성하시는데 진리표의 결과값처럼 이렇게 OR 게이트로 동작할 수 있게 만들 수는 없을까? 자, 여러분들이 한번 수정해서 만들어 볼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시간을 드릴게요. 한번 머리를 한번 좀 써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어렵진 않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힌트를 하나 드렸던 게 있어요. 직렬과 병렬이라고 하는 힌트를 하나 드렸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지금서부터 한번 회로를 구성해 보신다고 생각하시고 한번 여러분들이 구성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간 드릴게요. 자, 지금 여러분들한테 힌트를 줬던 것 중 하나가 뭐냐면은 직렬과 병렬을 잘 기억하라고 그랬는데 엔드는 직렬이고요. 그다음에 오화 게이트는 병렬이에요. 자, 그럼 직렬과 병렬 형태라고 하는 것들을 잘 기억해 보시면은 스위치의 연결이 엔드 같은 경우에는 직렬 연결이고요. 그다음에 오화 게이트 같은 경우에는 교류 연결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한번 회로를 구성해 보겠습니다. 자, 우선은 배터리 셀 올려놓고요. 그다음에 LED 순방향인지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이 방향과 플러스 마이너스 흘러가는 방향이 맞는지 클릭하고, 자, 여기서 스위치가 놓는 위치가 어디냐에 따라서 엔드와 오화가 바뀌겠죠. 자, 병렬로 연결합니다. 그리고 저항은 자, 이렇게 연결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여기가 A와 B가 되겠죠. 마찬가지로 도면상에다가 마킹을 해둡니다. 자, 그리고 여기다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거 그라운드를 꼭 연결해 주시라. 그라운드 연결해 주시고, 이게 왜 그러냐면은 여기서 1.5V라고 하는 것은 0V를 기준으로 해서 1.5V라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볼게요. 이 상태에서 시뮬레이션을 돌리면은 오화 게이트 같은 동작이 될 수 있을까 없을까? 이 상태에서 없습니다. 이것도 반드시 잘 확인해야 될 거. 첫 번째, 전압이 너무 낮아요. 이거는 1.5V에서 5V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제 우리는 저항이 10kg예요. 너무 커요. 전류가 작기 때문에 여기 있는 이 부하가 동작할 수 있을 정도의 전류가 안 돼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200으로 바꿀게요. 저항이 없으면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얘가 터져요. 자, 한번 시뮬레이션 돌려보겠습니다. 위가 A라고 생각하고 밑에 B라고 생각할게요. A를 닫았을 때 점등되고요. B를 닫았을 때 점등되고요. 둘 다 닫았을 때 점등되죠. 자, 둘 다 열었을 땐 점등이 안 됩니다. 자, 여러분들이 잘 했던 것처럼 지금 보니까 여기 있는 이 진리표와 맞게 동작을 하네요. 그죠? 혹시 못한 친구들이 있는 것 같으니까 제가 여러분들한테 요거 한번 화면 캡처한 다음에 좀 뿌려볼게요. 한번 보시고서 비교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A와 B가 되고 Y가 돼요. A가 되고 B가 되고 Y가 된다더라. 자, 이것도 캡처를 한번 해서 여러분들한테 좀 보내드릴게요. 자, 우선은 이제 엔드 게이트와 오어 게이트를 우선 구성을 했죠. 자, 이 상태에서 우리가 낫 게이트를 한번 좀 구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낫 게이트요. not. 자, 부품은 여러분들이 한번 찾아서 구성해 볼 수 있을까요? 지금 이 게이트 회로를 이렇게 그 로직 프로브와 로직 스테이트를 사용해서 여러분들도 구성할 수 있겠죠? 낫이라고 치면은 아마 부품 창에 나올 거예요. 그 다음에 로직 스테이트와 로직 프로브를 이용해서 한번 구성을 해보자. 낫이라고 치면 나오네요. 낫. 예, 낫은 뭐냐? 반대죠? 그치요. 자, 버퍼는 어떻게 될까? 버퍼는 그냥 0이 나오면은 0이 들어가면 0이 들어가면 0이 들어가면 0이 나오고요. 1이 들어가면 1이 나와요. 그럼 뭐하러 쓴 걸까? 재생입니다. 그러니까 신호가 약해졌을 적에 재생하는 역할을 하고요. 그다음에 그 레이턴시를 만들어줘요. 그러니까 일정의 딜레이를 만들어주는 거죠. 하나를 거침에 따라서 지연 속도를 만들어주고요. 속도가 교류 신호가 지나갔을 때 타이밍을 늦춰주는 그런 역할을 진행을 해요.
자, 버퍼는 모양새가 똑같습니다. 이것도 그냥 같이 참고적으로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건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자, 버퍼와 낫게이트의 차이는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맞아요. 동그라미가 붙였냐 안 붙였냐. 그래서 나중에 이 게이트를 생략하는 과정 중에 이 앞에 동그라미만 집어넣고서 얘는 낫 게이트가 생략됐습니다 라고 하는 것들을 나타내는 기호들이 많아요. 그래서 뭐 엔드 게이트에 낫 게이트가 조합되어 있는 낸드 게이트, 그 다음에 오아 게이트에 낫 게이트가 조합되어 있는 노아 게이트, 이런 식으로 자, 낫 게이트와 낫 게이트는 이제 앞에 있는 이 버블이라고 하는 걸로 생략이 되는 경우들이 꽤 많아요. 자, 이건 재생 한번 해보겠습니다. 0일 때 1이 나오고요. 1일 때 0이, 0일 때 0이 나오는 버퍼는 그대로 나오고요. 낫 게이트는 이렇게 변환이 돼서 나옵니다. 반전이 돼서 나와요. 1을 입력했을 때 0으로 바뀌죠? 버퍼는 0으로 1로 입력했을 때 마찬가지로 1로 나오고요. 자, 그러면 어떻게 보자. 스위치 회로를 통해서 얘를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자, 그러면 여러분들한테 한번 시간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은 나는 잠깐 화면을 멈춰두고 여러분들은 한번 여러분들의 상상력을 발휘해서 한 5분 정도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나올 수 있을까? 한번 여러분들이 구성을 해보세요. 자, 화면 보시면은요, 지금 여러분들이 저는 이렇게 답을 구성해봤습니다. 자, 어떤가요? 네. 그냥 간단하게 설명드리면은 지금 이 상태는 스위치가 열려 있는 상태죠. 근데 화살표를 잘 보세요. 화살표가 열려 있으면은 여기는 끊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전류가 다 이쪽으로 흐릅니다. 근데 스위치를 닫으니까 불이 꺼졌어요. 화살표를 잘 보세요. 전류가 이렇게 흘러갑니다. 그죠? 여러분들이 이걸 잘 기억해야 돼요. 왜냐하면은 전류가 얼만큼 흐르냐에 따라서 여기 있는 불이 켜진다 안 켜진다가 얘기했었죠. 아까 저항이 굉장히 컸을 경우에는 불이 안 켜지지만 화살표는 흘러가요. 근데 왜? 전류가 아주 작아서 그래요. 근데 이게 이렇게 된 이유가 뭐냐면은 저항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여기 있는 전류가 이렇게 흘러가야 되는데 스위치를 닫게 되면은 스위치가 닫는 쪽으로 모두가 더 전류가 흘러가게 돼요. 이렇게. 그래서 여기 있는 이 LED가 전류가 흘러가지 못하기 때문에 점등이 안 되는 거예요. 스위치를 닫으면 스위치를 다시 열게 되면은 여기가 끊어졌으니까 전류가 갈 수 있는 곳은 여기밖에 없어요. 근데 전류 닫게 되면은 이 둘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서 가야 되는데 아무것도 연결되지 않는 쪽으로 가요. 그죠? 여기 보시면은 아무것도 연결이 안 돼 있는 쪽으로 전류가 흘러가죠. 화살표 앞에 보이나요? 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우선 저는 구성을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은 실제로 엔도와 낫회로를 이렇게 구성해봤죠. 예. 자, 그러면은 실제로 여러분들이 요걸 갖고서 이제는 여러분들이 이제 IC를 갖고서 구성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다음 시간에는 IC를 갖고서 어떻게 구성하는가, 요걸 갖고서 여러분들이랑 같이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이번 시간은 제가 여기까지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죠? 요거 한번 여러분들과 좀 얘기를 해볼까 해요. 지금 보시면은 0과 1이라고 나타나 있는 거는요, 지금 실제적으로 여러분들한테 설명했던 것처럼 스위치가 열렸을 때와 스위치가 닫았을 때로 이렇게 표시가 될 수 있죠. 그쵸? 자, 근데 여기서 스위치가 열렸다 하면 어떤 걸 의미하는 걸까를 같이 한번 지금 얘기를 해보자고요. 스위치가 열렸다라고 하는 얘기는 전원이 공급이 안 된다는 얘기죠. 그쵸? 0이라고 하는 것은 저기 보면은 전원이 공급이 됐다? 안 됐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자, 만약에 여기서 1이 됐다라고 하는 얘기는 전원이 공급이 됐다는 얘기죠. 그쵸? 자, 그러면 여러분들 요 관계를 여러분들한테 좀 보여드릴게요. 그 다음에 다음 단계를 좀 진행해 보도록 합시다. 자, 지금 여기다가 오실로스코프를 제가 한번 연결해 볼게요. 여러분들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자, 한번 따라해 보실 수 있는데, 자, 여기는 우선 보시게 되면은 여기 개측기 모양이 있을 거예요. 개측기 모양. 자,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은
프로브 여기는 특별하게 아이콘이 없네요. 이 개측기 모양을 클릭해 주신 다음에 지금 보시게 되면 오실로스코프라고 있어요. 오실로스코프를 여기다 연결하시고 그다음에 요거를 여기다 하나 연결해 볼게요. 자, 여기 오실로스코프의 채널 이름은 A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은 노란색, 파란색, 그다음에 빨강색, 초록색 이렇게 있는데 아마 A라고 하는 채널에 여기 관련되어 있는 값이 이제 나오게 될 거예요. 계측기 여러분들 측정하는 방법은 안 배웠죠? 예, 그러면은 그냥 저랑 같이 따라해 주시면 돼요. 자, 플레이 버튼을 눌러 보겠습니다. 그럼 이런 창이 하나 뜰 거예요. 창. 그죠? 자,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 스위치를 눌렀으면은 이게 어떻게 보이나요? 혹시 올라갔다 내려가는 게 보이나요? 뿅 하고 올라가는 게 이런 식으로 혹시 꺾여져 있는 노란색만 이렇게 꺾여져 있는 게 보이나요? 0에서 1로 바꾸면은 꺾여지고 그 다음에 1로 바꾸게 되면은 다시 꺾여지고 뭐 이런 게 보이나요? 안 보이면은 제가 요거를 창이 안 떠요? 네. 그러면은 자, 0일 때, 1일 때 그다음에 이게 검정색으로 되어 있으면 잘 안 보여 이게. 자, 0일 때, 1일 때 이걸 제가 캡처를 해서 화면을 잠깐만. 자, 캡처가 안 됐겠다. 다시. 맞아. 사교시도 여기서 해. 그쵸. 근데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 이게 똑같은 수업을 4시간을 연속으로 들으면은 어쩔 수 없어. 근데 내가 뷔페 가가지고 야, 너 혹시 바이킹스 뭐냐? 바이킹스라고 혹시 가본 적 있어? 어. 바이킹스라고 저기 100만 원, 100만 원이다. 100불을 내면은 무한으로 랍스타를 먹을 수 있는 뷔페가 있다? 어. 자, 얘들아, 요거 지금 잘 안 보이니까 그냥 내가 요거 그림으로 그릴게. 자, 지금 요거는 내가 스위치를 열었다 닫았다를 이렇게 반복적으로 한 거거든. 근데 요거는 이렇게 한번 해볼게. 잘 안 보이니까 내가 이렇게 그리면은 좀 보이지? 아유 다행이다. 선은 아주 두껍게 칠할게요. 지금 이게 잘 안 보여서 내가 이렇게 한번 표시를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따라서 그린 거예요. 이게 뭐 내가 이렇게 만들어서 그린 게 아니야. 자, 이거는 내가 여러분들한테 그냥 단순하게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겁니다. 자, 그리고 요거는 지금 보시면은 자, 요 위치가 1. 그 다음에 요 위치가 0의 위치예요. 짠. 보이니? 앞에? 그러니까 만약에 0을 누르게 되면은 지금 여기 있는 파형이 밑으로 떨어져요. 자, 1로 이렇게 바꾸게 되면은 이 위치로 확 하고 올라가요. 이게 의미하는 바가 뭘까? 이걸 여러분들한테 얘기해 주는 거예요. 스위치를 열고 닫습니다. 스위치를 열었을 적에는 0이라고 그랬고요. 스위치를 닫으면 1이라고 그랬죠. 스위치가 열었을 적에는 전원 공급이 된다 안 된다. 이게 좀 말장난 같은 건데 이 개념을 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자, 왜냐하면 봐봐. 요 같은 경우에는 스위치가 끊어져 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스위치가 이렇게 열려 있다라고 하면 전류가 흐를까 안 흐를까? 안 흘러요. 스위치가 안 흐른다는 얘기는 부하에 전원 공급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쵸? 그러면은 이 상태가 0이라는 상태죠. 지금 이게 1인데 지금 여러분들이 잘 안 보일 거예요. 근데 확대를 해서 좀 보여드릴게요. 확대를 했는데 그래도 안 보여. 와, 신기하다.
자, 지금 이게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 다섯 칸. 지금 이 위치가 다섯 칸 위치예요. 지금 이게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 다섯 칸. 이렇게 해가지고 다섯 칸이 있어요. 근데 이 한 칸이 1볼트예요. 그러면 여기 있는 이 전압, 이 전압은 요 위치는 몇 볼트란 얘기일까? 맞아요. 5볼트란 얘기입니다. 역시 잘하고 있어요. 일반 라이팅. 그러면 1로 바뀌었을 때는 5볼트, 0이 됐을 적에는 0볼트란 얘기예요. 요거 혹시 이해 가시나요? 정리하겠습니다. 실제로 디지털 상에서 0볼트일 때는 0, 5볼트일 때는 1이에요. 그러니까 요거를 갖고서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되는데 중요한 거는 이제 회로로 구현을 한다라고 하는 얘기는 지금 여기서부터 우리가 이제 해야 될 거예요. 이 0인 상태와 1인 상태를 우리가 회로로 만들어줘야 되는 거야. 실제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실습장에 가서 만들어 보세요 할 때 내가 요거 가르쳐 준 거로는 정확하게 못 만들어. 그래서 그걸 지금 여러분들한테 가르쳐 주려고 해. 알겠지? 자, 그럼 요거는 그냥 가만히 놔둘게. 자, 요거를 지울게요. 그럼 우리가 스위치 회로로 요걸 어떻게 만드느냐를 같이 이번 시간에 하자는 거야. 근데 지금 만약에 여러분들한테 AND랑 뭐 OR을 갖고 하면 여기 입력이 두 개니까 보이기가 좀 헛갈릴 거야. 그래서 요걸 쓴 거야. 알겠지? 자,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뭐가 필요하느냐? 자, 플러스 5볼트를 쓰기 위한 파워가 필요하다. 짠. 그리고 마찬가지로 그라운드가 필요하다. 예. 이렇게 필요하다. 자, 요거는 더블 클릭한 다음에 플러스 5볼트라고 적어보자. 플러스 5볼트. 그러니까 우리가 파워 서플라이를 통해서 5볼트를 연결해 주는 거야. 자, 그러면 이게 필요해. 뭐가 필요하냐면은 만약에 스위치를 눌렀을 상태가 0이는 게 편할까? 1인 게 편할까? 0. 그러면 예. 평소에는 0인 상태로 두다고 하자 그럼. 이거를 내가 두 개를 만들게. 자, 이건 시뮬레이션을 만드는 거니까 실제는 여러분들이 이걸 기준으로 해가지고 꼭 기억하도록 해야 된다. 자, 저항을 한번 연결해 볼게요. 자, 부품을 회전을 시켜야 돼. 지금 이 상태에서는 더하기 버튼을 누르면 부품이 회전이 될 거예요. 이렇게. 자, 더하기 부품을 이렇게 회전을 두고 이 상태에서 이렇게 한번 연결해 볼게요. 자, 그리고 이 상태에서 이제 스위치를 둬도 되겠지만 여기선 버튼 하나 둡시다. 버튼. 그게 좀 아니야. 스위치 쓰자. 자, 스위치 쓰는데 볼게요. 이 상태에서 이렇게 한번 연결해 볼게요. 이렇게 한번 구성해 볼게. 자, 이 상태에서 제가 한번 실행해 볼게요. 자, 실행합니다. 자, 이 상태는 스위치가 열린 상태예요. 그러니까 입력이 0일 때 출력은 1이 나옵니다. 그죠? 스위치를 닫으면은 어떻게 돼요? 얘가 1 입력되죠? 이 상태에서 0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실제로 브레드보드를 이용해서 이렇게 만든다고 치면은 얘를 이렇게 연결해 주면 돼요. 근데 자, 이 두 개는 사이 좀 차이가 있습니다. 우선 뭐냐면은 스위치를 닫았을 때에 1이 입력되고요. 스위치를 열어놨을 때는 0이 입력되는 상태로 회로를 한번 구성했는데요. 전원 회로를 곧장 이렇게 연결했을 경우에 이것들을 정확하게 이제 표시를 해주는 게 사실 중요하긴 한데 하나의 스위치나 하나의 버튼을 서서 이렇게 사용하는 방법이 있고요. 아니면은 스플릿 스위치를 이용해서 이 입력을 했을 때 0과 1이 이렇게 변형돼서 만들어지는 방법이 있는데 이 방법이 일반적으로 가전기기 안에서 스위치 입력을 만들어주는 버튼의 기본 형태입니다. 하나는 풀업이고요. 하나는 풀다운인데
스위치를 닫았을 때 지금 보시게 되면은 색깔로 구분이 되어 있을 겁니다. 지금 왼쪽 같은 경우에는 스위치를 열었을 때는 자, 우선 기본적으로 저항과 연결되어 있는 이 그라운드 쪽으로 마이너스 쪽으로 연결이 되어 있는 상태라 우선은 스위치를 열어놓은 상태에서는 0이 입력이 되고요. 그다음에 스위치를 누르게 되면은 전원이 공급돼서 자, 5V의 전압이 이제 실제적으로는 이 낫 게이트를 통해서 입력이 되는데 여기 저항이 있어요. 그래서 모든 전류는 이렇게 흘러갑니다. 그래서 입력되는 저항은 입력된 저항이 실제로 이제 그라운드로 이뤄가는 것들을 막기 위해서 이렇게 입력이 돼요. 그래서 입력은 이렇게 1인 상태로 5V가 이렇게 입력이 되어서 회로가 동작이 됩니다. 스위치 회로가 열었을 때는 0이 입력되고요. 스위치 회로를 닫으면 1인 상태. 자, 근데 이 반대의 동작을 만들고 싶다. 그러면은 스위치와 저항의 위치를 서로 바꿔주시면 돼요. 그 관계를 여러분들이 잘 알아주시면은 내가 입력을 0으로 할 거냐, 1로 할 거냐 이런 것들을 선택해서 만들어 줄 수가 있습니다. 요거 잘 기억해 두세요. 이제 왼쪽에 있는 이 스위치 부분 말고요. 반대쪽에 있는 이 출력부를 한번 좀 구성을 해보겠습니다. 자, 지금 여러분들 요거 여기까지 우선 하나 좀 복사 좀 해주세요. 전체 복사한 다음에 블럭 카피해가지고 이렇게 붙여놓으시면 됩니다. LED로 한번 구성해 볼게요. 자, 저항을 하나 추가하면 되겠죠? 저항 RES 자, 좀 연결하고요. 그 다음에 또 마찬가지로 LED를 한번 구성해 보자. LED 자,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그라운드를 연결하거나 아니면 요거를 이렇게 구성하셔도 됩니다. 하지만 개인적으로 그라운드를 하나 추가하는 거를 추천할게요. 이거는 그 아는 교수님이 얘기하셨는데 기본적으로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에서는 그라운드는 다른 회로에서 서로 연결해서 쓰는 것보다 각자 회로에서 곧장 이렇게 연결해 주는 게 더 좋다. 그렇게 정확하게 성능이 나온다라고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자, 그러면 요거 한번 구성해 볼게요. 자, 보시게 되면은 요거를 이제 200으로 바꿀게요. 200으로 바꾸겠습니다. 자, 200으로 바꿔주시게 되면은 이 낫 게이트를 사용해서 실제로 이렇게 동작을 시킬 때 어떻게 된다? 스위치를 열고 닫음에 따라서 점등이 되고 소등이 되고라는 게 구분이 되겠죠. 그치? 네. 자, 여러분도 여기까지.